자,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이어 코리아의 이지현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사님 뭐 이제 두 번째니까, 예. 그죠? 별로 떨리지 않으시죠, 이제? 네, 괜찮습니다. 네네네. 예. 자, 아까 이제 트렌드를 봤고요. 예, 네. 예.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격에 대한 소식 진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좀 이런 관점을 좀 말해주겠다는 게 어떤 관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파이어아이 코리아 자체도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2012년도부터 들어왔으니까요. 네네. 한 5년여 돼가고 있는데요. 음, 이제 일부 그 대기업이라든지 국가기관 이런 데들은 이제 많이 네네. 보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시고 네. 투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네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발견하는 시간들도 이제 짧아지고요. 네. 평균적으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여전히 이제 146일 뭐 혹은 3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제 그 일부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뿐만 아니고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네. 다른 여러 곳들을 통해서 음. 이제 공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발전되는 어떤 계속해서 앞에서 다룬 여러 가지 공격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이어에도 이제 APT의 최일선에서 그걸 막다 보니까 네네. 여전히 같이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좀 진화된 네. 그 파이어의 그 어떤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보면 이제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네. 이제 그 뭐 중견기업 전문기업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이제 우리는 작으니까 우리는 뭐 관심 없을 거야. 네. 북한에서 우리는 뭘 안 털 거야. 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거기하고 대기업 다 연계되니까. 맞습니다. 뭐 업무들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이제 뭔가 이 APT 공격에 대해서 네.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 저희가 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만나보면 네네. 두 가지 정도 꼭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네. 우리 회사는 훔쳐갈 게 없다. 네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네네.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제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실제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회사의 데이터나 가치가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은 몇 년 전에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실리콘밸리에 이제 유망한 아주 스타트업 기업이 있었습니다. 매년 네. 한 100%씩 성장을 하는 회사였고요. 근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보안 투자를 이제 뒤로 밀어놨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기술 투자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중국 해커 집단에 의해서 이제 회사의 소스 코드가 이제 다 유출이 됐는데 정확히 1년 반 뒤에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그대로 중국에서 이제 똑같은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개발 비용이 안 들었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한 반값 정도로 나온 네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이 똑같은 퀄리티의 반값이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다 옮겨가 버린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비즈니스가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네네. 더 소중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중요한 게 없다라고 네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 장표를 보시면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M트렌드 레포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보안팀에 투자도 하고 장비도 사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네. 해커들이 이제 공격자들이 두 번째로 선택한 경로가 뭐냐면 신뢰관계에 있는 저런 협력 업체나 네. 유지보수 업체들 네네. 저기를 먼저 해킹한 다음에 저기를 통해서 이제 내부에 침투해 들어가는 네네. 저런 방식을 이제 많이 그 선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런 협력업체라든지 유튜브 어떤 전문 기업이나 어떤 중견 기업, 네. 저기도 뭔가 어떤 그 APT 공격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방안을 오늘 갖고 오신 거죠? 예. 그죠? 네. 맞습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소기업 안에 또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면 방화벽은 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네네. 뭐 요새 차세대 방화벽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뭐 그걸로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M트렌드 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APT 공격이라는 거는 그냥 악성 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냥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피해를 주는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지만 APT 공격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이제 공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이런 거를 이제 사실은 여기에 대한 피해를 막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그 보안 기업들이 일단 장비를 팔기 위해서, 네네. 그냥 악성 코드 이퀄 APT 이렇게 네네. 포장을 한 다음에 그냥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이런 거를 막으면은 APT도 막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예. 자, 요즘보다 랜섬웨어가 많이 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네. 여기 그 뭐 랜섬웨어에 대해서 몇 개 쓰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어떤 내용입니까? 랜섬웨어도 지금 계속 그 여러 회사들이 랜섬웨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국내에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뭐 이제 그 PC에다 에이전트 기반으로 뭔가를 설치해서 하는 솔루션들도 있고, 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세대 방화벽이나 차세대 IPS 이런 데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알려진 것들은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저 로키 랜섬웨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게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저거는 들어오는 것들이 하루에 뭐 한 기업에 10,000건, 20,000건씩 들어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같은 종류가 없고 네. 거의 다 변종으로 들어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 겪어보면은 실제로 이 패턴 기반, 그러니까 기존 보안 장비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를 아시게 되는데, 그거를 네. 이제 겪고 나서 이제 알게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 갑자기 뭐야 이 사진 뭔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어.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방화벽이나 IPS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로 APT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여러 회사들이 물론 장비를 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만,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 일반적인 악성 코드들, 랜섬웨어, 네네.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디도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비유로 들자면은 네. 손가락에 바늘로 찔려서 아프고 피가 나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싸움 나는, 네네. 그 다치는 네네. 이런 정도의 피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네. 그런 일반적인 악성 코드들은.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악성 코드들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제 예, 보시면은 APT라는 거는 만약에 바늘로 손가락에 피 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악성 코드라면, APT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이 잘리거나 네. 이렇게 전쟁이 나는 것 같은 바로 이런 게 실제 APT의 피해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우선해서 투자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것을 우선시해서 보안 정책을 수립할 거냐는, 당연히 이건 네네. APT는 한번 겪었으니까 뭐 다시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번 겪고 나면은 회사가 비즈니스적으로 네네. 회복이 거의 힘들 정도의 타격을 입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가 높은 것부터 준비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APT 공격 침투하고 요새 어떤 식으로 좀 진화하고 있습니까? APT 공격은 아까 그 앞 세션에서 보신 것처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미션을 받은 상태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씁니다만, 역시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웹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해킹되도록 하는 네네. 워터링 홀 공격이라든지, 네.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공격하는 스피어 피싱 이런 네네. 것들이 네.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감염을 일으키는 단계, 이거를 이제 막을 수 있냐 없냐가 이제 APT 공격을 이제 가늠하는 그런 척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 사실 APT 공격이란 말, APT 그다음에 어떤 침해 대응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많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이 단어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또 이거를 또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밴더도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네. 네. 다들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그 파이어 아이가 네. 여기하고 차별화된 포인트 하나가 있다면 한두 가지 뭡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APT 공격이 진화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방패 역할을 해주는 여러 벤더들이 전부 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APT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데, 네네. 일단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네. 전부 다 가상 머신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네. 가상 머신이라는 거는 사용자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요. 사용자한테 파일이나 트래픽이 전달되기 전에 네네네. 먼저 실행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네. 기미상공이 그쵸. 먹어보는 것처럼, 네네. 그런 식의 솔루션이 현재 가장 진화되어 있는 방어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모든 벤더가 그런 방식을
택해서 APT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파이어아이의 차별점을 만약에 말씀드린다면은 그 다음 장에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저렇게 가상머신 기반으로 모든 회사가 APT에 대응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면 가상머신이라는 게 핵심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가상머신 자체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저 많은 APT 벤더 중에 파이어아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느냐? 네. 가상머신을 사다가 씁니다. 상용 가상 머신을. 맞습니다. 네네네. 잘 아시는 VM웨어라든지 네네네. 버추얼박스라든지 이런 걸 사다 쓰는데요. 네. 더 이제 VM웨어나 이런 거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들의 첫 번째 비즈니스 우선순위는 보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가상머신 자체, VM웨어에 어떤 취약점이 있다라든지 그걸 우회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있다든지 이러면 어차피 원천 기술은 그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픽스해줘야겠죠. 네네. 패치해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보안회사는 그걸 요청해야 되거든요, VM웨어에. 네네. 근데 VM웨어는 비즈니스 우선순위가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몇 개월 있다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보안회사가 아니니까. 네네네. 근데 파이어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상머신을 우회하는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원천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가장 효과적으로 네.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아.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해 조사의 전 세계 1위 기업인 맨디안트를 저희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쉽게 생각해서요. APT 공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단위의 그런 어떤 공격인데 좀 어불성설인 게 다른 보안 벤더들이 APT 공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니 픽처스라든지 미국의 타겟이라든지 뭐 요번에 방글라데시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은 거의 100% 맨디안트가 들어가서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매일매일 APT 공격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진화되는 공격 방식을 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아, 공격이 이렇게 진화되는구나 라고 해서 제품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APT 공격을 보지 못한 회사들이 네네네. 거꾸로 그거를 막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사실 어불성설이죠. 본 적이 없는데 네네. 어떻게 그거를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맨디안트의 기술, 그 노하우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게 두 네네. 번째 장점이고요. 네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인텔리전스. 저희가 인텔리전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텔리전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네. 세 가지가 파이어아이가 다른 회사와 차별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앞서 시간에도 이제 북한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니 픽처스도 저희 파이어아이가 조사를 했거든요. 맨디안트가. 그러면은 저희는 그 소니 픽처스를 해킹하는데 사용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네. 이들이 어떻게 침투를 했고 침투할 때 네네. 무슨 방법을 썼고 아. 악성 코드는 뭘 썼고 내부에서 확산을 어떻게 했고 이 정보를 저희가 다 갖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정보는 외부에 오픈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소니가 그 자기네가 해킹된 정보를 뭐 외부에 오픈할 리도 없고요. 그리고 FBI나 CIA가 그걸 공개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그냥 축축만 하는 거죠. 나머지 네네. 회사들은. 네. 하지만 저희는 실제 들어가서 조사해서 그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들에게 언노운 알려지지 않은 공격도 네. 저희가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아. 이게 알려진 공격 알겠습니다. 자체가 돼서 바로바로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자, 이제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자 녹여진 네. 그 APT 그 보안 장비가 네. 브랜드 이름이 네. NX입니까? 여러 가지 제품군이 네. 각각 위치별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터넷 관문단에 위치하면서 네. 사용자들의 PC가 해킹되지 않도록 해주는 NX라는 장비에 대해서 네네.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 장비가 도입되면 예. 아까 그런 이제 그 파이어아이만의 네. 어떤 그 뭐 인텔리전스 뭐 리포트라든지 네. 이런 다른 서비스들도 다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인텔리전스 레포트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나눠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기존의 파이어아이 NX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NX 제품을 쓰면서 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인텔리전스에 대한 것들을 좀 제공받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으셨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NX 가격이 비싸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아 우리는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네네. 이런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더 높은 기능을 원하는 고객이 있고 또 더 약간
네, 네. 라이트한 기능을 원하는 고객들이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어? 이번에 이제 NX 제품을 두 가지 패키지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 그러니까 가격은 기존보다 더 싸게 하고 네. 기능은 더 많이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NX 에센셜 그리고 또 NX 파워. 예, NX 파워 이렇게 두 가지 어드밴스드한 기능과 그리고 라이트한 기능. 라이트한 기능이 NX 에센셜입니까? 예, 근데 라이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네네.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 NX 에센셜이라는 것 자체도 네. 그 기존의 이제 NX보다 여러 가지 이제 어드밴스드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네. 네. 네. 자, 그러면 NX 에센셜 이게 언제 출시된 겁니까? NX 에센셜은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전 세계 최대 행사인 네. 저기 RSA 컨퍼런스 때 이제 그때 발표를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NX 에센셜과 파워 두 가지 패키지로 분리를 해서 NX 에센셜은 최대 250메가 밴드위스까지를 처리하는 이 용도로 해서 중소기업을 네네.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가격을 대폭 낮춰서 네. 이제 NX를 이용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패키지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프로덕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NX 파워라는 거는 기존의 NX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기능에 네. 추가적으로 인텔리전스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고성능이라든지 모바일 보호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추가로 더 제공해드리고 가격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 국가기관들 이런 쪽에 더 밸류를 가져가실 수 있게 이제 만든 게 이제 NX 파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모바일이라면 어떤 식의 겁니까? 모바일 쪽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뒤에 이제 저희가 다시 말씀을 이제 네. 장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그 기본적으로 NX 에센셜과 NX 파워는 그 안드로이드 기반의 악성 APK 파일은 기본적으로 둘 다 탐지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근데 NX 파워 패키지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는 VIP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 드리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NX 모델에 따라서 최대 2000개까지의 라이센스를 제공해 드리는데 그 라이센스가 뭐냐? 안드로이드 폰이나 애플 폰에 저희가 이 알려지지 않은 악성 앱을 탐지할 수 있는 네. 파이어아이 그 보안 앱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회사의 임원이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러면은 NX 파워를 구매하시면 저희가 이 앱을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은 임원들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그 예, 앱을 스마트폰에 앱을 다 설치를 하면은 네. 백신이 탐지하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은 악성 앱들을 네네. 이 앱이 정상적으로 이제 다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VIP 프로텍션이라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릅니다. 네. 궁금한 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네, NX 에센셜을 도입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회사가 좀 커졌어. 네. 잘 됐어. 네, 근데 그 NX 에센셜을 네. 파워로 네. 이제 마이그레이션 시킬 뭐 그런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NX 에센셜을 쓰시던 고객이 네. 이제 회사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또 이제 보안팀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좀 고차원적인 인텔리전스라든지 추가적인 기능들을 요구하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네. NX 에센셜에서 파워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사님 이제 필드 국내에서 예. NX 아까 보니까 그 파이어아이만의 APT 관련돼 가지고 어떤 유니크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국내 고객들이 네. 많이 인지하고 있고 그런 네. 것에 대한 가치를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 필드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파이어아이가 2012년도에 한국에 지사를 세운 이래 지금 저희가 고객이 한 200군데가 거의 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국내에서 이제 거의 한 70% 가까운 저희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미 국내에 많은 고객들이 파이어의 가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이 보안이 어려운 게요. 저희가 이제 그 중요한 공격을 막아내거나 이랬을 때 그럼 이제 아주 좋은 사실은 영업거리인데 네. 그거를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다 얘기하고 싶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그게 고객과의 저희가 이제 어떤 기밀 약속이기 때문에 기밀 유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이제 다
공개적으로 미디어나 이런 데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저희 제품이나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런 이제 공격의 침해를 사전에 탐지하시고 네네. 방어하고 이런 데 이제 아주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 없지만 네네. 아까 소니 픽처스처럼 예, 뭐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다 예, 축적된 인텔리전스를 네. 뭔가 그 새로운 고객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것들은. 네. 예, 그 저희가 침해 조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요. 그 새로 알게 된 정보들이 거의 1시간 이내로 전 세계에 있는 파이어의 장비에 다 이제 전달이 됩니다. 네네네. 자, 그럼 여기 어떤 특징들을 보도록 할까요? 네네. 그래서 NX 에센셜과 NX 파워는 네. 이제 두 가지 제품에서 일단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제 NX 고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 세계 1위의 그 APT 탐지 기술, 가상 머신을 이용한 탐지 기술, 이런 것들은 NX 에센셜과 파워가 역시 네네. 공통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기능이고요. 네네.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차세대 IPS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네. 이 차세대 IPS 기능이라고 하면은 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APT 장비와 IPS를 별도로 운영하시고 네. 또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요. 이 NX 에센셜과 파워로 나뉘어지면서 두 장비, 두 패키지 모두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IPS 기능을 네.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뭔가 이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IPS에 예.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네네. 인식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근데 요게 또 저희가 차세대라고 이제 부르는 네네. 이유는요. 기존의 IPS를 쓰면서 고객들이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IPS는 이제 굉장히 오탐이 많거든요. 네네. 이벤트를 너무 많이 띄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에서 뭐가 진짜 위험한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 파이어아이가 가지고 있는 IPS 기능의 차별점은 뭐냐면 IPS가 이벤트를 탐지를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아까 말씀드린 가상머신에서 가상머신에서? 확인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건 가상머신에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오탐이 아니고 아주 위험도가 높다라고 하면 지금 오른쪽 빨간 박스에 보이는 것처럼 네. MVX라고 해서 이거는 가상머신에서 IPS도 탐지했고 가상머신이 이걸 실제 위협이라고 확인해 줬다. 오케이. 라는 거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아, 이제 운영자들이 아주 간단하게 화면만 보고도 진짜 그 많은 이벤트 중에 정말 위험한 게 뭔지 네네네. 그걸 알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뭐 그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오탐이랄까요? 네네. 기존 IPS, 네. IPS의 오탐률은 몇 프로 정도가 이제 오탐률은 네. 이제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뭐 퍼센트로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나한테 날라온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운영자한테.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IPS도 사실 다양한 기능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사실 키고 쓰면은 많은 위협을 탐지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벤트가 막 하루에 몇천 개씩 뜨는 거죠. 네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벤더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잡았다. 네. 근데 실제로 고객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기능을 끕니다. 있는 기능도. 네네네. 오탐을 줄이려고.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서 뚫리면 나중에 벤더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탐지할 수 있었는데 고객이 그 기능을 꺼서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 오탐 때문에. 네. 근데 바로 이제 파이어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IPS 기능은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장에 나오는 거는 PUP나 애드웨어. 그러니까 애드웨어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악성 코드라고 이제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네. 근데 애드웨어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가 뿌려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드웨어를 관리하는 서버가 네. 해킹이 돼서 거기 업데이트 파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뿌려진다든지 이런 네네.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비즈니스랑 관련이 없으면 애드웨어도 이제 차단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기존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 보안 장비들이 APT 같은 공격, 아주 백도어 위험한 악성 코드 공격과 이 애드웨어를 한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네네. 저희도 기존에 한 화면에 보여줬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섞여 있으니까 다 악성은 맞지만 그 중에 뭐가 애드웨어고 뭐가 APT인지 고객이 이거를 구별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NX를 쪼개면서 두 장비 공통으로 리스크웨어라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메뉴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악성 코드들은 저쪽으로 다 몰아서 고객이 한눈에 이거는 좀 우선순위가 낮은 악성 코드구나. 그리고 이쪽에 뜬 거는 아주 위험도가 높은 거구나라는 네네네. 거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애드웨어를 같이 막 너무 많이 넘어져 버리면 맞습니다. 본 사람도 그냥 아이 맞습니다. 또 그거지 하고 예, 예.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걸 방지하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장비 모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건데요. 요건 아까 잠깐 설명드린 파워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VIP, 모바일 VIP 프로텍션과는 반대로요. 네. NX 자체에서요. 네트워크상에 요새 바이오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 모바일 디바이스를 회사에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회사 와이파이에 붙어서. 그래서 탭이라든지 모바일 스마트폰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앱 파일을 이제 회사에서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그때 NX가 회사 네트워크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사용자들이 내려받는 악성 APK 파일을 자동으로 탐지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 NX 장비는 윈도우 계열의 이제 악성 코드만 보통 탐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에센셜과 파워 두 개 동시에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네. 자동으로 이 모바일의 악성 앱도 탐지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 와서 바이오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네네네. 악성 앱에 대한 저희가 대응을 자동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NX 파워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인 맞습니다.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를 보호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은 NX 에센셜과 파워에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네네. 되고요. 추가적으로 NX 파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아까 인텔리전스라는 얘기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거를 알았을 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 네. 이걸 알았을 때 대응이 훨씬 쉽거든요. 네네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곳들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보안팀이 구성되어 있는 곳. 네. 만약에 보안팀이 딱 한 명밖에 없으면 네. 사실은 인텔리전스가 굳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알아서 막아주는 게 필요한 거죠. 네네. 그런 건 NX 에센셜로 충분히 네네. 제공이 되고요. 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보안팀이 있는 곳에서는 저희가 NX 파워 패키지를 구매하시면은 네. 자동으로 기본적인 인텔리전스를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되면 그 악성 코드가 언제 처음 발견됐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발견됐고 최근에 어떻게 확산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취약점을 어떤 걸 사용했고 이메일로 들어오는지 외부로 들어오는지 모바일로 들어오는지 이런 모든 정보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자동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뭔가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맞춤형의 대응 전략을 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대세현.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 모바일 아까 쪽에 VIP 말씀드렸던 그 모바일 쪽에 이제 VIP 프로텍션 네. 기능을 제공을 해서요. 최대 NX 한 대를 구매하시면 최대 2,000개의 모바일 앱 라이센스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회사의 중요 인원이라든지 중요 팀의 모바일 단말에 이걸 설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VIP 프로텍션이 계속 발전될 것 같네요. 예,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제 모바일 계속 활성화될 거니까. 맞습니다. 네네. 네. 이게 나중에 업그레이드 된다면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물론입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탭이라는 기능을 NX 파워를 구매하시면은 3개월 동안 이제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네. 한시적인 이제 라이센스를 드리는데요. 네. 이 탭이라는 솔루션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가 미래에 아주 핵심적인 솔루션이 될 걸로 보고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질문 창에 보니까 어떤 분이 네. 악성 코드로 침투를 한 다음에 내부 확산하는 거를 레이터럴 무브먼트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레이터럴 무브먼트를 어떻게 탐지할 수 있냐? 근데 그 에이전트도 없고 패킷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없을 때 어떻게 탐지할 수 있냐? 이런 거 이제 질문을 주셨었는데 네네네. 네. 바로 이런 탭 같은 솔루션이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탭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 고객이 가지고 계신 보안 장비라든지 네. PC라든지 이런 데 로그를 그러니까 기존의 심처럼 그 로그들을 한 번에 얘가 다 받습니다. 아, 네. 다 받은 다음에 이 각각의 상관관계를 다 분석을 해줍니다. 얘가. 네네. 상관관계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성 PD님의 PC가 악성 코드에 해킹된 로그를 저 탭이라는 장비가 봤습니다. 네. 근데 탭이라는 장비가 기존에 이제 모니터링 하던 바로는 고성 PD님이 한 번도 접속 안 하던 그러니까 사내 서버에 접속을 안 했었는데 악성 코드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에 고성 PD님이 사내 서버에 접속하는 걸 봤어요. 네네네. 탭이라는 솔루션이. 네네. 그러면은 얘가 이 둘 간에 그러니까 악성 코드에 감염된 건 이상한 이벤트지만 사실은 이 PC에서
보성 PD님이 내부 서버에 접속하는 건 이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이상과 이상하지 않은 것의 상관관계를 얘가 분석을 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3개월 동안 한 번도 이 서버에 접속한 적이 없는데 악성 코드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접속 안 하던 서버에 접속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석을 해서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연결시켜줘서 이거는 이 PC가 침해돼서 내부 확산이나 네. 내부 자원에 접근하는 걸로 네네네. 보입니다. 이런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솔루션이 바로 이 탭입니다. 그 이거는 뭔가 아까 이제 머신러닝 말씀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건 굉장히 그 인텔리전스한 것이 계속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지능적으로 이런 것들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백엔드 단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파이어의 모든 인텔리전스라든지 파이어의 룰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네네.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 비정상적인 어떤 그 위배되는 행동이 아니지만 맞습니다. 내 개인의 패턴이란 맞습니다. 거를 맞습니다. 봤을 때는 이상한 거를 얘가 맞습니다. 탐지한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네. 돈만 되면 다 NX 파워 사고 싶겠지만, 그죠? 네네네. 네. 그래도 이제 에센셜하고 파워하고 뭔가 구분이 지어지는 거를 그냥 네. 마지막으로 네네. 딱 좀 이렇게 애정남처럼 딱 정해 주시죠. 네. 이런 분들한테 이거 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기업에 네. 기본적으로 그 꼭 필요한 보안에 대한 기본 세트는 NX 에센셜에서 다 제공이 됩니다. 네. 오히려 그 기존에 화웨이가 판매하던 NX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간 상태로 제공이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근무하시고 보안팀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차단하고 막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네. 누가 우리를 공격했는지도 알고 싶고 네. 그리고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은 그럴 때는 NX 파워가 네네. 이제 더 유리하시고요. 만약에 중소기업이라서 우리가 좀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면서 파이어아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고 또 그러면서도 자동으로 차단할 그러니까 보안팀이 한 명이고 이러면 네. 사실 인텔리전스 이런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알아서 장비가 막아줘서 운영 비용도 최소화시키고 이런 걸 원하신다라고 그러면은 네. 역시 NX 에센셜로 네.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서비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회사는 그 보안팀 한 명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 회사의 그 어떤 그 자산이, 아까 지적 자산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성장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근데 그렇다고 보안팀 막 늘릴 수 없죠. 네. 핵심이 아니니까. 우리는 코어가 비즈니스 이쪽이니까. 그렇다면 그 NX 파워, NX 이센셜 쓰면서 파워를 쓰는데 이거를 전략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그 파이어아이나 아까 맨더니 팀에서 해주는 거죠. 네. 클라우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네. 그 아웃소싱처럼 맞습니다. 그런 걸 해줘도 괜찮겠다. 네. 저희가 이제 한국에는 아직 런칭이 안 돼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파이어아이 애저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요. 파스, 네네. 그러니까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아니고 F로 시작하는 어. 파이어아이 애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미 그 글로벌하게 이제 아시아의 다른 국가나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네네. 쪽에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맨디안트의 그 인력들이 아까 저희 전무님 얘기하신 대로 헌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네. 내부적으로 PC 에이전트나 이런 거 다 설치해 놓고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사전에 찾아서 네네. 그거를 먼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파스라는 서비스도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네, 있는데 그렇겠네요. 아마 조만간에 네. 한국에도 저희가 네. 런칭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까 우리 그 랜섬웨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랜섬웨어 쪽에서 그 하나 여기 최신 로키 랜섬웨어 이거 좀 네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로켓 랜섬웨어는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요 장표를 따로 준비한 이유는 랜섬웨어를 가지고 이제 마케팅 하시는 보안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때까지는 대부분 알려진 취약점 그리고 좀 뻔한 패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막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시장에 많이 선전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로켓 랜섬웨어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처음에 들어올 땐 이메일로 들어옵니다. 네네. 처음에 이메일로 이제 무작위로 막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메일 들어온 파일이 PC에서 실행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웹 구간에서 네. 뭐 이제 통신을 하면서 이제 추가로 다운받기도 하고 해커의 그 CH 서버랑 통신을 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메일 구간과 웹 구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이제 답을 가지고 있는 회사. 네. 그리고 이게 패턴 기반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하루에 4만 건 들어온 회사도 네. 있는데 어. 이게 대부분 다 변종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변종들 그리고 CNC가 거의 다 대부분 다 다르고요. 음. 그랬을 때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이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도 대응할 수 네네. 있는 어. 그런 솔루션이어야 네네. 실제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거의 실제 예가 이제 네. 로키 랜섬웨어가 아닌가 이제 저희가 네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로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 장비에서 실제로 탐지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행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탐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이제 그래도 이제 아마 이게 이제 파이어아이 방송이기 때문에 파이어아이 오늘 방송이라서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국내에 200여 군데 고객사에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3월 한 달간 네. 국내 파이어아이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에서만 네. 10만 개가 넘는 야. 로키 랜섬웨어가 탐지됐고요. 3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로키만 10만 건이야. 로키만 10만 아, 건입니다. 네네. 3월 22일 하루 동안에만 2만 5천 개가 탐지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랜섬웨어를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벤더들이 얘기해야 될 시점이 됐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